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제가 상담하시는 분을 봐드릴 수 있는 그 패턴은 이제 명리학을 기준으로 해요. 하지만 명리학은 네 가지를 보는 거예요. 사주, 그래서 연, 월, 일, 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 전체를 다 해서 복잡하게 해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월하고 일만 음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약간 동물 나라로 좀 비유를 해서 들으시는 분이 훨씬 더 심플하고 그리고 또 이해하시기가 또 쉽게 제가 그렇게 설명해서 드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오늘 상담으로 오신 분은 30대 가장이시고 그다음에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그 3월 8일인데 생일이 음력으로는 1월 변환하니까 1월 2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월 22일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풀이를 하냐면 호랑이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집토끼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딱 하면 그 이미지가 어떤 건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뭔가 이렇게 구석에 숨어서 약간 눈치 보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느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호랑이들이랑 살고 있는 그런 토끼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호랑이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던 주변 사람이던 다들 좀 덩들 큰 사람들이어서 내가 좀 눈치를 보고 사는 인생이구나. 약간 그런 전반적인, 그러니까 세세하게 누구나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전반적인 그 트렌드를 봤었을 때는 나는 주변에 좀 무섭고 원칙주의자고 큰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그렇게 집토끼의 모습으로 내가 그런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이제 이런 걸 좀 의미할 수가 있어요. 저보다는 저희 부모님도 저보다는 약간 기가 세신 편이고 와이프도 저보다 조금 활발한 편이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눈치를 본다고 해서 좀 이렇게 맞춰주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동물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호랑이들은 토끼를 봤을 때 되게 귀여워요. 지켜주는 느낌.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고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굉장히 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모든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장님을 굉장히 귀여워하고 좀 뭐 어떻게 뭐 좀 해줄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제가 그런 성격이 조금 이렇게 막 눈치를 본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와이프가 오히려 뭔가 나서야 될 땐 좀 더 나서주는 편이기는 해요. 제가 말 못하는 것도 대신 해주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호랑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평소에는 자기가 어렸을 땐 자기가 호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도 약간의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원칙주의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조금 있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싫고 저거는 정의가 아닌데 이건 옳지 않은데 약간 그런 마음들이 항상 그 자기 안에 자리가 잡혀 있고 이제 그러나 또 토끼 성격은 뭐냐면 그냥 평화주의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은 막 이런데 그거를 막 나서서 막 싸워서 이걸 내가 이루자 내가 막 앞장서서 이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는 성격은 또 안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로 약간 트러블 안 만들고 그냥 넘어가는 편이긴 해서. 그래서 정의는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불의를 봐도 불의라고는 인지를 하나 이것을 내가 바꾸고자 하자고 하는 그런 의지는 마음에만 항상 있는 것. 그런 누군가 해주면 동조는 해주는 게 제가 먼저 나서는. 그래서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싸움이나 이런 것들, 갈등 이런 것에 좀 많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아픈 점들은 뭐냐면 이게 답답한데 불의라 말하지 못하는 나의 아픔과 나의 존재에 대한 갈등들이 조금 있는 성격이라고 보이네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 알면서도 왜 난 못할까 약간 그런 걸로 맨날 약간 자책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집토끼의 그 성격은 또 그래서 또 사람들이 토끼가 되게 온순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욱하고 조금 짜증이 좀 많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성격이 이렇게 어쩔 때는 참아야 되는데 잘 참지 못할 때도 간혹은 네. 있어 보여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뭔가 이루고 싶고 좀 큰 데로 나가고 싶은데 네. 상상은 좀 그렇게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 창밖을 열고 네. 나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의지와 좀 생각은 나의 이상은 저쪽에 있는데 네. 항상 그거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본인의 어떤 갈등이 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진취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약간 부러워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본인이 하려고 하면 그게 네. 쉽사리 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뭔가 행동을 확 저지르기가 네. 좀 어렵다고 네. 많이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내분하고 네. 그다음에 그 자녀분의 어쨌든 생일도 지금 제가 같이 보고 있는데 네. 혹시 이런 분들하고 관계를 맺기 전에 관계를 풀어드리기 전에 네. 혹시 뭐 본인의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고민이요. 네. 개인적인 고민은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쌍둥이를 키우고 있고 지금 육아휴직 중이어서 저도 지금 조만간 복직을 할 예정인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사실 안정적이긴 한데 뭔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조금 저도 이제 가정에 조금 더 충실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복직을 하면서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고민도 약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예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보통 요즘 좀 더 그러니까 명태나 이런 것들이 빨라져서 직장 생활만으로는 뭔가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이후에 제 인생의 뭔가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약간 고민이 되기도 하고. 혹시 그러면 지금 복직을 하시는 회사가 이직을 생각하는 회사보다 조금 더 바쁜 회사인가요? 바쁘진 않은데 이제 아무래도 출퇴근이 제가 좀 멀리 다니고 있다 보니까 출퇴근하느라 이제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재택근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이직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그거면은 옳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출퇴근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제가 어디라고는 지금 막 기억은 안 나지만 좀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쌍둥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육아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면 그런 부분이면 이직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출퇴근도 좀 짧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근무 환경이 좀 다양하게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직의 그 이유가 뭐 그냥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일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더 받으실 수도 있으니 만약에 이직하는 곳이 그런 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곳이라면 그러면 이직하시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